멈춘 시계 다시 피어나요. 본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지 몰라요. 인생은 끊임없이 자신을 탐색하는 여행이라는 근사한 영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은 그냥 멋진 문구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의 깊은 진실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때로는 마치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나침반 없이 표류하는 듯한 기분이 들 때도 있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알 수 없어서 막막함을 느끼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런 혼란 속에서도 결국 우리 각자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를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진정한 나를 마주하고 나다운 삶의 방향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 깊이 우러나오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만끽할 수 있게 된다고 했죠. 오늘은 바로 이 명언이 우리 일상에 어떻게 스며들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지 한 지혜 씨의 진솔한 사연을 통해 함께 깊은 깨달음을 얻어보고 싶었어요. 주인공 이지혜 씨는 올해 35살이 된 분이셨어요. 그의 이름 있는 대기업에서 5년째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고요. 매일 아침 습관처럼 반복되는 그녀의 일과는 늘 비슷했다고 해요. 새벽 알못시 휴대전화에서 울려 퍼지는 알람 소리가 그녀의 단잠을 사정없이 깨웠어요. 아직 몸이 채 깨어나기도 전인데 뇌는 이미 다음 스케줄을 계산하고 있었죠. 눈을 겨우 뜨면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스마트폰으로 향했어요. 차가운 금속과 유리에 감촉이 손끝에 닿았고 눈은 아직 침침했지만 화면의 푸른 빛이 먼저 그녀의 동공을 자극했어요. 또 하루가 시작됐네. 잠결에 더듬더듬 앱을 열면 인스타그램 피드가 스크롤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은 저마다 화려한 해외 휴양지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진들을 올렸고 어떤 동료는 최근 승진 소식을 자랑스럽게 알리고 있었죠. 에메랄드빛 바다 앞에서 활짝 웃는 친구의 모습, 명품 서류 가방을 들고 활기차게 출근하는 동료의 뒷모습. 그런 사진들을 볼 때마다 이지혜 씨의 입가에는 스르륵 씁쓸한 미소가 먼저 나오곤 했어요. 입꼬리는 분명 올라갔지만 그 웃음은 눈까지는 닿지 못했죠. 마치 쓴 약을 삼키는 듯한 기분이었다고 할까요? 그리고 그 미소는 다음 피드를 채다 보기도 전에 옅은 한숨과 함께 거짓말처럼 금세 사라지고 말았어요. 다들 참 잘 사는구나. 나만 이 자리인 것 같아. 겉으로만 보면 이지혜 씨는 주변 사람들이 누구나 한 번쯤은 부러워할 만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어딜 가나 알아주는 번듯한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매달 통장에 찍히는 수입도 또래에 비해 꽤 괜찮은 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그 속은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동굴처럼 텅 비어 있었답니다. 어떤 소리도 어떤 빛도 흡수해버리는 듯한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퇴근 후 혼자 사는 조용한 원룸. 침대에 털썩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볼 때면 그 공허함은 더욱 선명하게 그녀를 짓눌러 왔어요. 새하얀 천장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애쓰며 살고 있는 걸까? 하는 질문이 메아리 쳐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고 해요. 그 질문은 답을 찾지 못한 채 밤새 그녀를 괴롭혔고 그녀의 삶은 마치 배터리가 닳아라 멈춰버린 낡은 시계처럼 느껴졌다고 했어요. 매일 똑같은 루틴을 반복하지만 정작 시간은 그녀를 비껴가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매일 똑같은 반복이야. 나는 정말 괜찮은 걸까? 뭐가 부족한 거지? 타인의 시선, 타인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 속에서 이지혜 씨는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빛을 발견하지 못하는 아주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녀는 늘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웠고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내기보다는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했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은 늘 어딘가 불안해 보였고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를 던진 것처럼 미세하게 흔들리는 동공에서는 좀처럼 활기나 생기를 찾아볼 수 없었답니다. 미소를 지으려 해도 입꼬리만 겨우 올라갈 뿐 눈은 여전히 슬픔을 머금은 듯 촉촉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그림자 같은 어딘가 모를 피로감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전날 밤의 질문들이 사라지지 않은 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공허함을 안고 출근 준비를 하는 이지혜 씨의 모습은 마치 투명한 유리, 갇힌 나비처럼 위태롭고 가여워 보였어요. 창밖은 이미 환하게 밝아왔지만 그녀의 방 안에는 여전히 어둡고 무거운 공기가 가득했다고 하네요. 마치 그 유리벽 안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혀 날개짓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안쓰러운 모습이었죠. 이지혜 씨는 매일같이 자신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무력감과 끝없는 불안감 속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마치 가슴 한가운데에 시커먼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그 공허함은 끊임없이 그녀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것만 같았어요. 숨쉬는 공기마저도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답니다. 어느 쨍한 오후 사무실 특유의 쾌쾌한 복사기, 잉크, 냄새와 커피향이 섞인 공기 속에서 동료 박 대리의 갑작스러운 숨진 소식이 마치 천둥 소리처럼 물려 퍼졌어요. 다들 놀란 듯 박 대리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이내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죠. 지혜 씨는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어요. 심장이 마치 얼음덩이가 된 것처럼 쿵 하고 가라앉는 기분이었답니다. 애써 입꼬리를 끌어올려 축하의 말을 거느리고 했지만 목구멍이 꽉 막힌 듯 단어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축하해요, 박 대리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지혜 씨는 그렇게 말했어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지만 왠지 모르게 자신의 목소리가 아주 낯설게 들렸을 거예요. 박 대리의 얼굴에는 기쁨과 약간의 겸연쩍음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녀의 입술은 분명 웃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묘한 시기와 함께 깊은 절망감이 서려 있는 것을 아마 박 대리는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깊은 우물처럼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눅진한 하루의 피로를 애써 씻어내던 중 친구 수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수진은 활기찬 목소리로 자신이 시작한 스타트업이 드디어 투자 위치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했죠. 성공가도를 달리는 친구의 목소리에서 넘치는 에너지가 전화선을 타고 생생하게 전해져 오는 것만 같았어요. 지혜 씨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웃는 척을 하며 정말 잘됐다고 연신 말했지만 속으로는 또다시 차가운 바늘이 심장을 콕콕 찌르는 듯한 아픔을 느꼈을 거예요. 수진의 성공은 마치 자신의 실패를 더 적나라하게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졌답니다. 나도 한때는 꿈이 많았는데 하는 생각과 함께 씁쓸한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그녀의 마음속의 자리. 잡은 열등감은 마치 그림자처럼 매일 밤 지혜 씨를 따라다녔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습관처럼 화장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어요. 불빛 아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지쳐 보여서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멍하니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던 그녀의 입에서 작은 한숨과 함께 친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넌 대체 누구니? 뭘 원하고 살아가는 거니? 정말. 거울 속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은 더 이상 새롭지도 않았어요. 매일 밤 똑같은 질문이 되풀이되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차갑고 고모한 침묵뿐이었답니다.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거울 속 그녀의 눈동자는 그저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 속을 홀로 표류하는 듯한 기분이었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삶의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린 듯한 먹먹함이 그녀를 짓눌렀어요. 방 안의 공기마저도 무겁게 느껴졌을 거예요. 주말 어느 날 지독한 무기력감에 갇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던 지혜 씨는 문득 더 이상 이런 생활을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눈에 비친 방 안은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엉망진창이었답니다. 이렇게는 안 돼. 하는 희미한 결심과 함께 그녀는 침대에서 간신히 몸을 일으켰어요. 느릿느릿한 움직임으로 무작정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쌓여있는 먼지와 뒤죽박죽 섞인 잡동사니들을 치우다 보니 평소에는 잘 보지 않던 침대 및 깊숙한 곳까지 손이 닿게 되었어요. 그녀의 손끝에 닿은 것은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였답니다. 힘겹게 몸을 숙여 그것을 꺼내보니 낡은 가죽 표지의 작은 일기장 하나가 그녀의 손에 들려 있었어요.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듯 일기장 위에는 뽀얀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취기한 종이 냄새와 함께 희미한 옛 추억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을 거예요. 밝고 다른 가죽 표지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답니다. 과연 이 낡은 일기장은 삶의 의미를 잃고 수료하던 지혜 씨에게 어떤 새로운 의미가 되어줄까요? 어쩌면 잊고 지냈던 그녀의 진짜 모습을 찾아줄 단서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이지혜 씨의 손끝이 낡고 해진 가죽 표지의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쓸어봤어요. 손끝으로 전해지는 거친 질감이 꼭 오랜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표면을 덮은 옅은 먼지조차도 뭔가 아련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듯했죠. 익숙한 듯하면서도 어딘가 낯선 오래된 종이 특유의 쿰쿰한 냄새가 코끝을 은은하게 스쳤어요. 마치 먼 옛날의 추억이 향기로 피어나는 것 같았답니다. 그녀는 이 일기장이 돌아가신 할머니의 유품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어요. 심장이 쿵 하고 한 번 크게 울리는 것을 느꼈죠. 이지혜 씨는 가슴속에서 피어나는 묘한 망설임과 기대감 사이에서 잠시 숨을 골랐어요. 이걸 열어봐도 괜찮을까? 하는 작은 죄책감 같은 것도 들었지만 동시에 할머니의 숨겨진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호기심이 더 강하게 그녀를 잡아 끌었답니다. 손에 든 일기장이 꽤나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할머니의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죠.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이 그녀는 첫 페이지를 살며시 펼쳐봤어요.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빼곡히 채워진 글씨들이었어요.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잉크는 색이 발에 누르스르스름하게 변해 있었고 종이 가장자리들은 살짝 바삭거리는 느낌마저 들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할머니의 감정들은 마치 어제 쓴 글처럼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것 같았죠. 할머니의 필체는 처음에는 다소 서툴고 거칠어 보였지만 페이지를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단정하고 또렷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글자 하나하나에 할머니의 진심이 오롯이 담겨 있다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이지혜 씨는 읽기 시작했어요. 일기장 속에는 젊은 시절 할머니의 깊은 고뇌와 막막했던 방황의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답니다. 풋풋한 젊은 여성으로서 당시 사회가 요구하던 엄격한 여성상 그리고 속에서 자신의 잃어가는 과정들이 마치 그림을 그리듯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었어요. 여자라면 마땅히 일해야 한다는 주변의 시선과 기대가 얼마나 할머니를 짓눌렀는지 또 그 속에서 할머니가 어떻게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으려 애썼는지 지혜 씨는 글을 읽는 내내 숨을 죽였어요. 침을 꿀꺽 삼키며 다음 문장을 찾아 눈을 바쁘게 움직였죠. 창밖에서는 어느새 어둠이 짙게 깔리고 있었지만 지혜 씨의 눈은 오로지 일기장 톡 글자에만 고정되어 있었어요. 할머니의 젊은 날의 고민들이 마치 자신의 이야기처럼 너무나 생생하게 와닿았기 때문이었죠. 어쩜 이렇게 나랑 똑같을까? 지혜 씨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면서도 동시에 이해받고 있다는 묘한 위로감이 밀려왔어요. 할머니의 글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지금 이지혜 씨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던 바로 그 물음표를 발견했을 때 지혜 씨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스르르 고였어요. 뺨을 타고 한 줄기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지만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죠. 이건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었어요. 세대를 초월한 깊은 공감이자
영혼의 대화와도 같았답니다. 마치 할머니가 지금의 자신에게 조용히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을 건네는 듯 했어요. 힘들었지? 나도 그랬단다. 괜찮아. 그렇게 속삭이는 것만 같아서. 이지혜 씨는 조용히 흐느꼈어요. 흐르는 눈물 때문에 글자가 잠시 흐릿하게 보였지만 그녀는 눈을 깜빡여 다시 초점을 맞췄답니다. 심장이 따뜻해지는 동시에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답답함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지혜 씨는 밤이 깊어가는 것도 모른 채 늦도록 일기장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했어요. 탁상 스탠드의 오렌지빛 불빛만이 그녀의 얼굴과 일기장을 비추고 있었죠.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할머니의 이야기는 더욱 드라마틱하고 흥미진진하게 펼쳐졌고 이지혜 씨는 마치 시간여행자가 된 것처럼 그 이야기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답니다. 할머니가 겪었던 시련과 용기 그리고 삶의 깨달음들이 마치 살아있는 그림처럼 그녀의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어요. 어느새 새벽 공기가 방 안을 감싸는 듯했지만 지혜 씨는 추위도 배고픔도 느끼지 못했어요. 오로지 할머니의 삶, 그 미지의 여정에 대한 궁금증과 공감만이 그녀를 지배했답니다. 할머니의 젊은 날은 과연 어떤 거친 파도들을 헤쳐나갔을까요? 그리고 이지혜 씨는 다음 장에서 또 어떤 가슴 찡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그녀의 손은 어느새 다음 페이지를 향해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지혜 씨는 낡은 일기장에 다음 페이지를 넘기려고 했어요. 손가락 끝이 오래된 종이에 가장자리를 스쳤을 때 희미하게 느껴지는 종이의 바삭한 질감이 마치 수십 년 전 할머니의 손길과 겹치는 듯 했답니다. 살짝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는 희미한 등불 아래서 시선을 다시 일기장으로 고정했어요. 마치 숨죽인 북자처럼. 다음 이야기가 무엇일지 잔뜩 기대하는 표정이었죠. 페이지를 한 장, 또 한 장 넘겨가던 지혜 씨는 문득 눈을 크게 떴어요. 아주 뜻밖의 내용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젊은 시절의 할머니가 갑작스러운 실직을 겪었다는 이야기였어요. 지혜 씨는 그 순간 덜컥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답니다. 불과 얼마 전 자신도 겪었던 일이어서 그런지 할머니의 글귀 하나하나가 마치 자신의 이야기처럼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앞이 캄캄하고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는 할머니의 필체에서 그 당시의 절망감이 고스란히 느껴졌답니다. 지혜 씨는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지는 것 같았지만 이번에는 지난날의 슬픔보다는 할머니에 대한 깊은 공감과 연민이 먼저 밀려왔어요. 할머니도 나처럼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셨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되메었답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절망과 불안에 휩싸였을 법한 그 끔찍한 상황에서 할머니는 오히려 작은 서점을 열어 자신만의 꿈을 찾아 나섰다고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지혜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손에 들린 일기장이 덩달아 파르르 떨리는 것 같았죠. 서점이라니? 그 힘들었을 시기에 지혜 씨는 자신의 두 눈을 비볐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몇 번이고 그 문장을 다시 읽어봤어요. 할머니의 용기와 결단력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답니다. 그 시절 여성, 혼자서 서점을 운영한다는 것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세상의 편견과 싸워야 했고 차가운 시선을 견뎌내야 했을 거라고 지혜 씨는 생각했어요. 분명히 주변에서는 걱정 반, 비웃음 반이었겠지? 지혜 씨의 머릿속에는 당시 할머니가 겪었을 법한 수많은 시련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고 일기장에 적혀 있었어요. 작은 책방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책 속에서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갔다는 이야기에 지혜 씨의 심장은 그야말로 격렬하게 요동쳤답니다. 쿵, 쿵, 쿵. 가슴 속에서 크게 울리는 심장 소리가 마치 할머니의 뜨거운 열정을 그대로 전해주는 듯했어요. 할머니의 용감하고 아름다운 대서사시가 지혜 씨의 메마른
마음에 거대한 파문과도 같은 큰 충격을 안겨주었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서 지혜 씨는 마치 운명처럼 느껴지는 한 문장을 마주했어요. 인생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는 할머니의 깊은 깨달음이 적힌 부분이었죠. 지혜 씨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을 헙 하고 멈췄답니다. 가슴이 턱 막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그 글귀만이 선명하게 시야에 들어왔답니다.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강렬하고도 시원한 충격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뇌리에 박히는 듯한 그 문장은 지혜 씨에게 정말 특별하게 다가왔거든요. 자신의 삶이 마치 완전히 멈춰버린 낡은 시계처럼 느껴졌던 지혜 씨에게 이 문장은 어둠, 속을 환하게 밝히는 한 줄기 강렬한 빛처럼 다가왔어요. 멈춘 게 아니었어. 방향을 바꾸면 되는 거였어. 지혜 씨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답니다. 눈앞의 글자가 흐릿해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글은 단순히 수십 년 전의 과거 기록이 아니었어요. 마치 지금 이 순간 좌절하고 당황하는 지혜 씨를 위해 할머니가 직접 건네주는 따뜻하고 진심 어린 조언처럼 느껴졌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마치 온기를 머금은 듯한 따스한 기운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서서히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눈가에는 다시금 뜨거운 눈물이 방울방울 맺히기 시작했지만 이번에 흐르는 눈물은 지난날의 슬픔이나 서러움이 아니었답니다. 그것은 깊은 감동과 함께 찾아온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할머니의 삶이 던져준 메시지가 지혜 씨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거든요. 일기장을 꼭 부여잡은 지혜 씨는 가만히 눈을 감았어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작은 속삭임이 입술을 타고 흘러나왔답니다. 이제 정말 궁금해졌어요. 과연 할머니의 용감한 이야기는 이지혜 씨의 멈춰버린 줄 알았던 시계를 다시 힘차게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삶은 앞으로 과연 어떤 새롭고 놀라운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지혜 씨는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미래를 향한 첫 발걸음을 떼어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할머니의 낡은 일기장 속에서 용기 있고 찬란했던 삶의 단면을 분명히 엿볼 수 있었지만 이지혜 씨는 여전히 차가운 현실에 벽 앞에서 그만 머뭇거리고 말았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발이 꽁꽁 묶여 땅에 붙어버린 것처럼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파왔답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것이 마치 그녀의 온몸을 꽁꽁 묶어놓은 밧줄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회사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는 동료들의 무관심한 눈빛마저 그 안에서 마치 내까지게 뭘 할 수 있겠어 하고 그녀의 초라한 도전을 비웃는 듯한 환청이 들리는 것 같아서 움츠러들었어요. 그들의 웅성거림마저 자신의 나약함을 지적하는 소리로 들렸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늘 무거웠어요.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 화면에 비친 자신의 지쳐 보이는 얼굴을 볼 때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하는 막막함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익숙한 사무실에 들어설 때 느껴지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 그리고 켜켜이 쌓인 먼지 냄새는 그녀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어요. 옆자리 동료의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프린터 소음까지 모든 것이 텅 빈 그녀의 마음을 더욱 공허하게 만들었답니다. 내가 과연 할머니처럼 그렇게 용기 있는 선택을 해낼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그렇게 젊은 나이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셨잖아요. 지금의 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이 나이에 이제 30 중반이 다 되어가는 이 나이에 다른 길을 간다는 건 정말 너무 무모한 일 아닐까요? 주변 친구들은 다들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내 집 마련한다고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홀로 딴짓을 하겠다고 나서다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았어요. 만약 내가 여기서 섣부른 선택을 했다가 실패라도 하면 그때 남들은 날 어떻게 볼까요? 거봐라, 그럴 줄 알았다니까 하면서 손가락질할 것만 같았어요. 부모님께는 또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그 시선들이 너무나도 두려웠답니다. 차라리 지금처럼 조용히 사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안정적인 월급을 포기할 가치가 과연 있을까요?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찍히는 이 돈이 주는 안도감이라는 건 생각보다 훨씬 크고 강력한 유혹이었어요. 이 돈이 없으면 당장 내일부터 생활이 막막해질 텐데 그럴 가치가 있는 일인지 정말 알 수가 없었답니다. 눈을 감아도 복잡한 숫자들과 남들의 시선이 아른거렸어요. 그녀는 밤늦도록 홀로 노트북 화면을 뚫어져라 들여다보며 희미한 희망이라도 붙잡으려는 새로운 강의들을 찾아보거나 관심 있는 분야의 자격증 정보를 검색하고 또 검색했어요. 손가락 끝으로 마우스를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다음 페이지, 또 다음 페이지를 눌렀어요.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고 컵에 담긴 차가운 커피에서는 시큼한 냄새가 났어요. 작은 희망을 보다가도 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불안감과 실패에 대한 뿌리 깊은 두려움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치고 말았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손가락이 엔터키 위에 불안하게 맴돌다가 채 누르기도 전에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수많은 만약이라는 먹구름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만약 돈만 날리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 어쩌지? 만약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조차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지면 어쩌지? 만약 내가 할머니처럼 강하지 못해서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눈앞에 놓인 수많은 가능성들이 어느새 형체를 알 수 없는 먹구름처럼 전에 그녀의 시야를 가려버렸답니다. 강한 공기마저 훅 하고 무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익숙한 회색빛 사무실, 풍경과 지루할 만큼 반복되는 일상이 주는 알 수 없는 안정감. 이지혜 씨는 어쩌면 이 편안함이 사실은 그녀를 가둬놓은 가장 거대한 감옥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시 숨이 턱 막히기도 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벽으로 둘러싸여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새장 안에 갇힌 기분이었을 거예요. 차갑게 느껴지는 공기마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 했어요. 하지만 결국 그녀는 다시 그 익숙한 무력감의 깊은 늪으로 천천히 그리고 서서히 빠져들고 말았답니다. 축축하고 끈적이는 늦바닥에 발이 묶이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찬란했던 젊은 시절과 자신의 답답하고 희미한 현실이 너무나 분명하게 대비되어 지혜 씨의 마음은 더욱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답니다. 마치 끝없는 어둠 속에 홀로 갇혀 귀를 잃은 듯한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녀는 과연 이 보이지 않는 굴레를 벗어나 자신만의 빛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 깊은 고민은 밤새도록 그녀를 괴롭혔어요. 며칠 밤낮을 할머니의 일기장에 매달렸던 이지혜 씨는 어느덧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랐어요. 그녀의 손끝이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해진 낡고 바스락거리는 종이 위에 머물렀답니다. 방 안에는 스탠드 불빛만이 나지막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늦은 밤의 고요함만이 맴돌았어요. 창밖에서는 간간히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공기 중에는 오래된 종이 특유의 쌉쌀하면서도 아련한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어요. 지혜 씨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답니다. 이 작은 일기장 하나가 자신의 온 세상을 뒤흔들어 놓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저릿했어요. 마지막 페이지. 과연 어떤 이야기와 감동이 그리고 어떤 할머니의 목소리가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살짝 두려우면서도 엄청난 기대로 심장이 두근거렸답니다. 얇아진 종이의 촉감이 유독 무겁게 느껴졌어요. 마치 그 안에 할머니의 삶의 무게와 지혜가 그리고 미처 다 전하지 못한 할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지혜 씨는 조심스럽게 아주 느린 동작으로 마지막 장을 넘기려고 했어요. 떨리는 손가락 끝으로 종이에 거친 모서리를 살짝 들어 올렸을 때 희미한 마찰음이 고요한 밤 안을 조용히 갈랐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빛바랜 종이 위로 할머니의 떨리는 유필이 한 줄기 빛처럼 그녀의 눈에 들어왔어요.
할머니의 글씨는 처음에는 다소 흐릿하게 보였지만 지혜 씨가 눈을 가늘게 뜨고 집중하자 서서히 선명해졌어요. 마치 수십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할머니가 직접 눈앞에서 써내려가는 듯한 생생함이 느껴졌답니다. 그녀는 글자 하나하나를 따라가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렸어요. 할머니의 글씨체는 이제 그녀에게 너무나도 친숙해져 있었고 그 글자 하나하나에서 할머니의 온기와 진심이 느껴지는 듯 했어요. 네가 가장 행복한 일을 찾아라. 지혜 씨는 그 첫 문장을 읽고 잠시 숨을 멈췄어요. 가장 행복한 일, 그 단어들이 그녀의 뇌리에 깊이 박혔답니다.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과 함께 동시에 차가운 물줄기가 심장을 가로지르는 듯한 섬뜩함이 느껴졌어요.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 언제부터인가 행복이라는 감정 자체가 너무나도 희미해져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그저 남들이 말하는 좋은 삶의 기준에 맞춰 살려고 애썼을 뿐 진정으로 자신이 무엇을 할 때 행복했는지조차 잊고 지냈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할머니의 글씨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고 다음 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녀의 눈빛은 마치 오랜 시간 답을 찾아 헤매던 사람이 마침내 실마리를 발견한 듯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그것이 곧 너의 삶을 빛낼 것이다. 빛낼 것이다. 그 단어에서 묘한 울림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좋아질 것이다가 아니라 빛낼 것이다 라는 표현은 마치 어둠 속에 갇혀 있던 지혜 씨의 내면에 밝고 따뜻한 빛을 비추는 듯한 느낌을 주었답니다. 할머니의 글씨체에서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그리고 흔들림 없는 확신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지혜 씨는 무의식적으로 입술을 살짝 깨물었어요. 어쩌면 할머니도 자신처럼 빛을 잃고 헤매던 순간들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결국 그 빛을 찾아 자신의 삶을 찬란하게 만들어냈고 그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지금 이 순간 손녀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줄, 줄은 마치 자신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듯한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메시지였어요. 타인의 시선에 갇히지 말고 너 자신의 빛을 따라가렴. 그 글귀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의 시간에 훌쩍 넘어 이미 세상을 떠난 할머니가 한자인 지혜, 씨에게 전하는 가장 강렬하고도 진심, 어린 그리고 더없이 따뜻한 메시지였답니다. 타인의 시선에 갇히지 말고 지혜 씨의 머릿속에는 그동안 자신을 올가매었던 수많은 시선들과 목소리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실패하면 어쩌지?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그 모든 생각들이 마치 투명한 감옥처럼 그녀를 가두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 감옥의 벽은 너무나도 원고에서 그녀는 스스로 벽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따뜻하면서도 확심에 찬 목소리가 마치 귓가에 속삭이는 것처럼 생생하게 맴도는 것 같았어요. 너 자신의 빛을 따라가렴. 그 순간 지혜 씨의 심장이 마치 번개를 맞은 듯 강하게 울렸답니다. 쿵, 쿵, 쿵. 마치 멈춰 있던 시계가 다시 태엽을 감고 힘차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듯한 격렬한 진동이었어요.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짜릿함이 느껴졌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그녀를 짓눌러 왔던 거대한 벽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해방감과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죠. 뜨거운 눈물이 뺨에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손으로 닦아내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저 온몸으로 이 격렬한 감정을 받아들이고 있었답니다. 억눌렸던 숨통이 탁 트이는 듯한 시원함, 그리고 동시에 알 수 없는 희망과 용기가 샘솟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들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고 턱을 바싹 조여오던 끈이 풀린 것처럼 자유로움이 느껴졌어요.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지혜 씨의 마음속에는 마치 환한 새벽이 밝아오는 듯한 찬란한 빛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일그러졌다가 이내 평온하면서도 결연한 빛으로 바뀌었답니다. 할머니의 삶의 여정, 평생을 바쳤던 직장에서 실직한 후에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만의 오랜 꿈이었던 작은 서점을 열었던 그 용기, 그리고 이제 삶의 마지막에 다다라 사랑하는 손녀에게 남긴 이토록 간절하고도 따뜻한 조언까지, 모든 것이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처럼 하나로 완벽하게 엉켜 이지혜 씨의 내면 깊숙이 영혼에 스며들었어요. 더 이상 타인의 시선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무기력감도, 그리고 끝없는 불안감도 그녀를 가두지 못했죠. 아니,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그녀의 마음속에서 힘을 잃고 사라져 버린 것 같았답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을 억누르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진정한 깨달음, 그리고 새로운 삶의 문을 여는 열쇠를 얻은 듯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미세하게 남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고 촉촉해진 눈빛은 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어떤 새로운 길을 걷게 될까요? 지혜 씨는 마치 거대한 폭풍우를 뚫고 나와 고요한 바다를 만난 배처럼 잔잔하지만 강렬한 희망을 품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녀의 눈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빛을 향해 똑바로 나아가고 있었답니다. 할머니의 낡은 일기장을 알고 난 후 이지혜 씨의 삶은 마치 거대한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송두리째 흔들리고 변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래된 거미줄이 걷히고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순간처럼 말이에요.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얄팍한 기준에 맞춰 살 때가 아니라 오롯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며 나 자신으로 존재할 때 비로소 찬란하게 빛난다는 것을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무거운 족쇄가 탁 하고 풀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기분이었을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을 주저하거나 망설여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고 그녀는 생각했어요. 그녀의 분노는 이제껏 본 적 없는 뜨겁고 강렬한 빛에 띄기 시작했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동자에서 타오르는 작은 보이시를 보면서 이게 바로 나였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고 해요. 숨 쉬는 공기마저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었을 거예요.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어요. 정말로 이건 내가 나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느꼈어요. 이지혜 씨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듯 살짝 떨렸지만 단호함이 배어 있었답니다. 손끝으로는 여전히 할머니의 일기장 표면을 쓸어보고 있었어요. 그래, 할머니의 말씀처럼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지 하는 다짐이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랫동안 마음속으로만 조심스럽게 품어왔던 꿈 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바로 플로리스트가 되는 꿈이었답니다.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지는 향긋한 꽃향기에 둘러싸여 싱그러운 꽃들을 만지고 다듬으며 하루를 보낼 자신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했어요. 그녀의 심장은 마치 꽃봉오리가 활짝 피어나듯 두근두근 설렘으로 가득 차올랐어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그녀는 확신했어요. 곧바로 인터넷을 검색해서 가까운 플로리스트 자격증 과정을 찾아봤고 그 자리에서 주저없이 수강 신청 버튼을 눌렀답니다. 손가락 끝에서 전해지는 클릭감이 마치 새로운 문을 여는 열쇠를 돌리는 기분이었다고 해요. 그녀의 일상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학원으로 향하는 길은 분명 피곤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졌답니다. 학원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코끝을 스치는 은은한 꽃향기는 그녀의 하루를 위로해 주는 듯 했어요. 처음 잡는 플로리스트 가위는 어찌나 낯설던지 섬세하게 꽃줄기를 다듬는 동작 하나하나가 마치 거대한 수술을 하는 것처럼 조심스러웠다고 해요. 어색하게 꽃다발을 포장하면서 종이가 구겨지거나 리본이 삐뚤어지는 리도 비일비재했지만 그녀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작은 실수조차도 배움의 과정이라 여기며 즐겁게 받아들였답니다. 주말에는 쉬는 대신 동네 작은 꽃집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싱싱한 꽃들을 들여오는 새벽 공기에 차가운 꽃냉장고에서 풍기는 서늘하면서도 생기로운 흙냄새, 그리고 매일매일 다른 손님들에게 꽃을 추천하고 포장해주는 모든 과정이 그녀에게는 새로운 세상과의 만남이었어요. 꽃 한 송이 한 송이에 담긴 경이로운 아름다움과 그 안에 숨쉬는 생명력을 통해 이지혜 씨는 마치 꽁꽁 얼어붙었던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잃어버렸던 열정과 삶의 진정한 의미를 조금씩 되찾아가는 첫걸음에 내딛고 있었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에 굳게 닫혀있던 그녀의 마음속에 따스하고 부드러운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듯 다채로운 꽃잎 하나하나에 담긴 생명력이 그녀의 내면을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물들여가는 것 같았어요. 마치 무채색의 그림에 예쁜 물감이 번져나가듯 말이에요. 밤늦게 집에 돌아와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봤을 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으로 행복해 보이는 미소가 잔잔하게 번졌답니다. 그 미소는 억지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따뜻하고 충만한 기쁨이 담긴 미소였어요. 그녀는 이제 정말 남이 원하는 삶이 아닌 오롯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녀의 어깨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고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다고 해요. 그녀의 인생 시계는 멈춰있던 시간을 뒤로하고 비로소 힘찬 째깍거림을 시작한 것처럼 보였답니다. 이지혜 씨는 이제 더 이상 타임의 싸늘한 시선이나 그 어떤 끈적이는 기대감에도 갇히지 않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족쇄에 묶여 있었던 것처럼 그 족쇄가 풀려버린 듯한 해방감을 매 순간 느꼈답니다. 잿빛 빌딩들이 빽빽하게 숲을 이룬 답답한 도시의 심장부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제는 자신이 정말로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일을 찾아 매일매일을 충만하게 채워나갔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임 없이 가볍고 경쾌해졌답니다. 매일 아침 아직 새벽 공기가 채가시지 않은 시간 그녀는 작은 꽃집의 유리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딸랑 하고 맑은 종소리가 울리면 그 소리는 꼭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종소리 같았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코끝을 간지럽히는 싱그러운 꽃향기가 그녀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장미의 달콤함, 백합의 우아함, 프리지아의 상큼함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그 향기는 그 자체로 그녀의 하루를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었답니다. 어제까지의 미세한 피로감이나 밤새 남았던 고민들도 그 향기 속에서는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어요. 가만히 꽃들을 바라보면 각각의 꽃잎에 맺힌 영롱한 이슬방울들이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어요. 이지혜 씨는 그 작은 물방울 하나하나에서도 생명의 신비를 느꼈고 조심스럽게 꽃들의 잎사귀를 만져보며 그 부드러움과 싱그러운 촉감을 오롯이 느껴봤어요. 비록 그녀의 시작은 아직 서투르고 작았지만 꽃 한 송이 한 송이를 정성껏 가꾸고 새로운 품종에 대해 배우고 다양한 꽃꽂이 기술을 익혀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녀는 매일매일 작은 성취감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맛봤답니다. 어제는 아무리 했어도 풀리지 않던 꽃다발의 균형이 오늘은 놀랍게도 완벽해졌고 시들어가던 화분의 꽃잎이 그녀의 손길을 거쳐 다시 생기를 되찾는 것을 볼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차올랐어요. 마치 그녀의 지난날의 모습 같았던 시들었던 꽃들이 다시 생생하게 피어나듯 이지혜 씨의 삶에도 어느새 찬란하고 다채로운 색채가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표정은 언제나 밝게 빛났고 눈빛 속에는 확고한 자신감과 진정한 행복이 반짝이고 있었답니다. 이게 진짜 나였구나. 비로소 내가 찾던 내 모습이었어. 어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너무나도 가까이에 있던 나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던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울 속에서 나를 보면서도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던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야 이렇게 알게 되다니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아주 잠깐 스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니야. 절대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이렇게 나를 찾았으니 앞으로 펼쳐질 시간들은 오롯이 나만의 것으로 채워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입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누군가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꽃잎 한 장 혹은 길가에 흔히 피어나는 들꽃 한 송이에 불과할지 몰라도 이지혜 씨에게는 그 모든 작은 생명체 하나하나가 그녀의 메말랐던 내면을 촉촉하게 채워주는 너무나도 소중한 순간들이었어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무의미한 일상의 반복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었답니다. 대신 자신만의 아름다운 정원을 아주 섬세하고 찬란하게 가꾸어 나가듯이 그녀의 삶을 매 순간 충만하게 꽃피어 나갔어요. 오래된 명언처럼 인생은 끊임없이 자신을 탐색하는 여행이라고 했잖아요. 이지혜 씨는 마침내 그 여행의 종착점에서 진짜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가 가진 진정한 아름다움을 깊이 깨달아 찾게 되었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반짝였고 그녀의 미소는 햇살처럼 따스했어요. 어쩌면 우리 모두도 이지혜 씨처럼 잠시 잊고 있었던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헤매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지혜 씨의 이야기가 이 땅의 모든 암암하는 영혼들에게 바치는 따뜻한 위로와 용기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에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마음 한편에 작은 울림이라도 보내드렸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자신을 찾아 떠나는 여행 이야기는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용기를 되찾는 소중한 깨달음이 되었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바라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